28년째 노화와 면역, 회복을 연구하는 박사 박지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아침부터 피곤할까요? 왜 사소한 염증이 오래 갈까요? 왜 기분이 쉽게 가라앉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답은 장과 등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28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면역이 무너지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런 신호들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상처가 오래가고 이유 없이 기분이 처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면역은 복잡한 치료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면역 회복의 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호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성 피로, 반복되는 염증, 우울감,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면역이 제대로 회복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런 신호들 느끼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운동은 꾸준히 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도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유 없는 피로와 자꾸 되살아나는 염증 때문에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김영호님은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나름 신경 쓰는데 왜 자꾸 몸이 말을 안 듣느냐고요. 잇몸이 부어도 며칠 지나면 나아지다가 또 부어오고 무릎이나 어깨가 아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호님께 운동량을 줄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매일 아침 채소 3가지를 챙겨 드시라고 했고 저녁마다 벽에 등을 대고 자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서서히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김영호님 부인분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가 달라졌다면서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활기가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은 단순히 힘든 운동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회복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호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자세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면역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역을 무너뜨리는 일상 속 위험 신호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 피로부터 살펴볼게요. 아침부터 피곤하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면역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면역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피로 환자의 70%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확인되었어요. 69세 김정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해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녀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장 건강관리에 집중하신 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매 끼니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으로 피로를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몸이 깨어난 것 같지만 면역 회복이 오히려 지연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눈뜨기 힘드신가요? 두 번째는 자주 되풀이되는 염증입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반복된다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만성 염증 환자의 대식세포 활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어요. 74세 이성호님은 잇몸 염증이 몇 달씩 낫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채소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후 뚜렷하게 호전되었습니다. 하루 3가지 이상의 채소와 발효식품,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핵심이었어요. 진통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작은 상처가 오래가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통증이에요.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된다면 면역의 균형이 무너진 증거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 환자의 60%가 장내 유익균 수치가 낮았어요. 66세 장미경님은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는데 장 건강 개선에 집중하신 후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우울감과 무기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기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서울대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우울증 발병률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어요. 70세 최은희님은 이유 없이 눈물이 자주 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어서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산균과 채소를 꾸준히 챙기시면서 예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일정한 식사와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장을 위한 발효식품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물에만 의존하시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난히 기운이 빠지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기억력 저하예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면 뇌 면역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치매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 환자의 상당수가 장내 면역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어요. 75세 송재호님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는 증상이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장 건강 회복에 집중하신 후 뚜렷한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의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잘못된 호흡과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서 면역이 무너져요. 호흡량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면역세포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윤명호님은 늘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셨어요. 그런데 매일 벽에 기대서 자세를 교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호흡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귀와 어깨가 일직선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무리한 등치기는 근육 손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벽에 기대어 자신의 등을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면역을 무너뜨리는 신호들을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을 회복하는 생활 속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 3가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장내 발효 과정에서 초산이 생성되어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매 끼니 접시에 색깔 다른 채소 3가지 이상 올려보세요. 오늘 식사에 채소 3가지 챙기셨나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입니다.
식사와 공복 시간을 적절히 두면 장이 회복할 시간을 얻어요. 지나치게 굶으면 장이 오히려 위축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과식 없이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등 교정과 자세 관리입니다. 등은 자율신경의 스위치 역할을 해요. 등을 펴야 장기 기능이 제 역할을 합니다. 무리하게 자극하거나 과격하게 치시면 오히려 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벽에 기대어 귀와 어깨가 일직선인지 확인하고 하루 5분 가슴을 펴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귀와 어깨가 일직선인지 확인해 보실래요? 네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입니다. 얼굴과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면 뇌와 면역 신호가 활성화돼요. 무표정으로 지내시면 뇌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표정을 크게 만들고 손발을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5분 정도 해보세요. 오늘 얼굴 근육을 크게 써 보셨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장 점막 면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원인입니다. 억지로 참으시면 오히려 장에 더 큰 부담이 되니까 적절히 해소하셔야 해요. 깊은 호흡과 짧은 산책으로 스트레스 신호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 대신 달달한 음료를 자주 드시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는 적절한 수면입니다. 면역세포는 잠들어 있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재생돼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시고 방을 어둡게 해서 깊은 잠을 유도하세요. 여덟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면역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면 충분해요. 운동 후 몸이 너무 피곤하다면 강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지키시면 면역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면역을 회복하는 핵심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면역이 올라간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진짜 올바른 관리는 장을 편안하게 하고 채소로 장을 청소하며 등을 펴서 신경신호를 바로잡는 겁니다. 면역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가 시작되고 염증이 자꾸 되풀이되며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와요.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활력이 넘치고 작은 상처도 빨리 아물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억력도 또렷해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김영호님이나 김정수님처럼 말이에요. 핵심은 복잡한 치료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28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오늘 식사에서 채소 3가지를 챙기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든 뭐든 상관없어요. 색깔 다른 채소 3가지를 접시에 올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면역 회복의 시작입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고 염증이 줄어들며 면역세포가 활발해져요. 며칠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엔 벽에 등을 대고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귀와 어깨가 일직선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보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정해놓고 지키시면 장이 리듬을 찾아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을 높이는 등
교정 루틴을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들로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면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아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